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1년 12월 28일 정오를 5분 넘었습니다. 낮 12시 5분입니다. 부인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한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운동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. 상당히 사람이 독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제 직접 대장동 게이트 현장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아주 그 표현이 강합니다.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대통령 후보 되면은 대장동 게이트의 범인을 잡아넣겠다라고 했습니다. 대장동 게이트의 범인을 이재명으로 사실상 특정한 윤석열 후보가 한 말이니까 대장동 게이트 진범 이재명을 잡아넣겠다고 한 겁니다. 대통령 후보가 다른 후보를 잡아넣겠다고 한 겁니다.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별로 과한 느낌이 안 듭니다. 이런 대목도 있어요.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지시하여 추진하는 몸통, 이 부패사설의 최종 결재권자, 게이트 그림 완성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퍼즐,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.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의 정의를 지키려 했던 김문기 전 처장, 무도한 권력으로부터 따귀를 맞고 이제는 억울함에 목숨마저 끊었습니다. 이 대목은 섬뜩합니다.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의 정의를 지키려 했던 김문기 전 처장, 무도한 권력으로부터 따귀를 맞고 이제는 억울함에 목숨마저 끊었습니다.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의 진범을 내가 대통령 되면 잡아 넣어버리겠다는 겁니다. 좀 살벌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? 살벌한. 대통령 선거가 이게 이재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판이 되고 말았다는 느낌이 듭니다. 공익의 탈을 쓰고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집단과 범죄 집단을 확 뿌리 뽑아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. 확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고 유한기 씨와 고 김문기 씨의 명복을 빕니다. 오늘 또 아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.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선거대책위원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어요. 오늘 그걸 또 페이스북에 올려 있는 글인데 그 내용이 강경일변도입니다. 독해졌습니다. 문재인 정부의 관권 선거 계획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. 한국전력이 내년 4월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합니다. 도시가스 요금은 5월부터 올리겠다고 하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올리겠다고 합니다. 기묘하게도 모두 시점이 대선 직후입니다. 놀랄 일도 아닙니다. 어디 한두 번입니까? 제 버릇이 어디 안 갑니다. 대선 때까지라도 어떻게든 국민을 속여보겠다는 심사입니다. 정권 교체 여론이 더 커질까 두려워서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보자는 속셈입니다. 공과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굳이 대선 전에 올리지 않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올리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? 이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정부가 할 일입니까? 노골적인 관권 선거입니다. 문재인 정부 참 나쁜 정부입니다. 민주당 참 나쁜 정당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.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. 대선까지만 올리지 않으면 국민이 감쪽같이 속아서 표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?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이런 유치한 선거 개입을 획책하는 것인지 참 측은합니다. 선거 때 고무신 돌리고 돈 뿌리던 시대가 끝난 지 언젠데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. 참 나쁩니다. 얕은 술수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참 나쁩니다. 여당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도 참 나쁩니다. 문재인 정부 그 계승자인 이재명 후보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. 제가 심판하겠습니다. 문재명 세력을 내가 심판하겠다. 어제는
이재명을 잡아 넣어버리겠다. 막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이 노림수는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윤석열 후보 스스로 뇌관이 되어가지고 국민들이 눌려있는 분노를 폭발시키려면 우선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, 최근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의 돈뿌리기에 자영업자, 소상공인들이 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가장 반 문재인, 반 이재명이었던 이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등의 돈뿌리기에, 또는 국가 돈을 자기 돈처럼 막 쓰겠다는 공약에 현혹돼 가지고 넘어가면서 이재명 지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다급해진 듯합니다. 다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. 지금 이 선거에 임하는 이 정권과 윤석열 후보 측의 힘을 비교하면은 그건 뭐 비교가 안 되죠. 이 정부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재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돈을 거의 마음대로 뿌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. 종전선언 해가지고 또 평화 대 전쟁, 전쟁이냐 평화냐 이 구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골적인 음모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수단이 많아요.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수단은 솔직히 말하면 입밖에 없습니다. 입. 그런데 최근에 이 부인 문제로 해서 상당히 코로나로 몰렸다가 부인의 깔끔한 사과를 계기로 해가지고 심기일전, 이제는 공세로 나가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. 내년 3월 9일은 분노 투표로서 결판 지어야 되겠다는 일종의 전략 수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, 그것이 맞다면은 상당히 옳은 판단이라고 보입니다. 국민들이 화를 나게 만들어야 합니다. 그런데 선동으로 화를 나게 만들면 안 되죠. 선전으로 해야 합니다. 선전과 선동의 차이는, 선전은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선동은 거짓말을 알리는 것입니다. 국민들이 어떻게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고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느냐?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결국 이재명 수준인 거 아니냐?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문명국가 수준이냐 아니면 이재명 수준이냐를 결정하는 투표라는 것을 어떻게 절절히 알리느냐 하는 일종의 선거 공학이라고 그럴까요? 선거의 기술의 문제입니다. 그러나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팩트가 있어야 되고 이념이 있어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